오늘은 SK네트워크스입니다. 종목명은 익숙한데 막상 이 회사 뭐 하는 회사야? 라고 물으면 대답이 길어지는 회사죠. 예전엔 무역유통 이미지가 강했는데 지금은 사업 포트폴리오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 변화가 단순 리브랜딩이 아니라 실제 공시와 인수매각 그리고 실적 숫자로 드러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갈게요. 첫째, SK네트워크스가 지금 어떤 회사가 됐는지. 둘째, 최근 뉴스 공시가 말하는 실적의 질이 뭔지. 셋째, 앞으로 주가를 흔들 변수를 체크리스트로 정리. 이 순서로 가겠습니다. 1. 먼저 결론부터 SK네트워크스는 사업지 주형에 가까워졌다. SK네트워크스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현금 흐름 나오는 BEC 사업들을 묶어놓고 그 위에 AI 데이터 모빌리티를 얹어 체질을 바꾸는 중인 회사. 이걸 회사가 직접 AI 중심 사업지주 회사 모델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2025년 실적 발표 코멘트에서도 같은 톤이 반복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사업지 주형이면 뭐가 달라지냐? 한두 사업이 흔들려도 전체가 바로 무너지지 않게 구조를 만든다. 대신 인수투자 비용이 늘면서 단기 이익이 흔들릴 수 있다. 그리고 시장은 실적보다 포트폴리오 변화의 방향성에 반응한다. SK네트워크스는 딱 그 길을 가는 중입니다. 이 2025년 실적 숫자 자체보다 왜 이렇게 나왔는가가 핵심. 공시회사 발표 기준으로 2025년 연간 누적 실적은 매출 6조 7,451억 원, 영업이익 863억 원, 당기순이익 5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리고 2025년 4분기만 떼어보면 매출 1조 6,195억 원, 영업이익 44억 원, 당기순이익 101억 원입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건 4분기 영업이익이 확 꺾였다는 점이에요. 회사 설명은 비교적 구체적입니다. 자회사 SK인텔릭스 신제품 출시 비용 영향. 2분기 이연됐던 정보통신 마케팅 비용이 4분기에 집행. 그래서 영업이익이 하락. 다만 투자 주식 평가이익, 이자 비용 감소, 당기순이익은 흑자 전환 흐름. 이걸 투자자 시각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본업 체력만 보면 4분기 이익은 약했다. 하지만 재무비용이 줄고 투자 자산 쪽에서 순이익이 방어됐다. 그러면 다음 질문이 따라오죠. 그럼 2026년에 이익이 좋아질까, 나빠질까? 이건 단정하면 안 되고 체크리스트가 필요합니다. 4분기 이익을 눌렀던 마케팅 신제품 비용이 반복되는 구조인가? 아니면 일회성 성격인가? 투자 자산 평가이익 같은 비경상이 얼마나 끼어 있나? 이 세 가지를 봐야 실적의 질이 보입니다. 3. 주주환원 배당이 진짜 숫자로 찍혔다. SK네트워크스는 최근 결산 배당을 공시했고 보통주 1주당 200원, 우선주 1주당 225원 현금 배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배당 기준일은 2026년 4월 1일로 잡혀 있고 정정 공시에서는 배당 기준일 전 자기주식 처분 관련 내용이 함께 언급됩니다. 배당을 볼 때는 액수보다 의도를 봐야 합니다. 이 회사는 주주환원 페이지에서 배당 정책과 자사주 매입 소각을 통한 주당 가치 제고 노력을 공식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또 기업지 배구조 보고서에서도 주주환원 정책 자사주 매입 소각 관련 설명이 잡힙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예요. 배당은 현금 흐름 자신감의 신호, 자사주 소각은 주당 가치의 직접적, 다만 둘 다 말보다 이행이 중요. 그래서 이후에는 실제 자사주 소각 매입 공시 흐름이 나오는지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4. 인크로스 인수 광고 데이터를 포트폴리오에 붙였다. 2025년 10월 말 SK네트워크스는 SK스퀘어가 보유한 인크로스 지분 36.06%를 392억 원에 매수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이슈는 단순히 계열사 지분 이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SK네트워크스는 인크로스의 방대한 소비자 데이터와 자사가 가진 AI 데이터 관리 역량을 결합해 시너지를 내겠다는 방향을 명확히 말했어요. 여기서 내가 보는 핵심 질문은 딱 두 개입니다. 첫째, 인크로스가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주는 캐시카우가 될 수 있나? 둘째, SK네트워크스가 가진 BC 사업 렌탈, 정비, 호텔, 유통 등의 광고 데이터를 실제로 연결할 수 있나? 시너지는 말로 만들기 쉽고 숫자로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수 직후에는 통합 성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을 주고 봐야 합니다. 5. 모빌리티 쭉 전기차 충전 SK 일렉링크 쪽은 확장 비용이 계속 붙는다. SK네트워크스는 2023년 초 민간 급속 충전기 운영 기업 SS차저 인수 완료를 공식 발표했고 이를 기반으로 전기차 충전 사업 본격화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KRX 분기보고서 2024년 5월 공시에는 SK 일렉링크 주식 매매 및 신주인수 계약 관련 내용이 문서로 잡힙니다.
전기차 충전 비즈니스는 구조적으로 이런 특징이 있어요. 초기에는 충전기 설치 운영 유지 보수에 돈이 많이 든다. 이용률이 올라가야 수익성이 개선된다. 결국 규모와 입지가 경쟁력이다. 그래서 투자자는 여기서 항상 같은 걸 봐야 합니다. 충전기 수, 가동률, 단가, 유지비 구조가 개선되는지. 이건 분기마다 숫자로 확인이 필요한 영역이에요. 6AI 데이터 축 앵코아, 그리고 현금 확보 조달 이슈. SK네트워크스는 과거부터 M&O로 포트폴리오를 바꿔왔고 그 흐름 중 하나가 데이터 솔루션 기업 앵코아 인수로 요약됩니다. 신용평가 리포트에서도 전기차 충전 SK일렉링크 데이터 관리 솔루션 앵코아 추가가 포트폴리오 변화로 언급. 다만 이런 전환이 가속되면 꼭 따라오는 이슈가 있습니다. 현금이에요. 실제로 시장에서는 AI 투자 확대를 위한 회사채 CP 발행 등 자금 조달 증가를 다룬 기사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체크포인트는 단순합니다. 조달이 늘었는데 이자가 늘어나는가? 아니면 이자 비용이 줄어드는 방향인가? 회사 발표에서는 2025년 4분기 기준 이자 비용 감소가 순이익에 도움을 줬다고 설명합니다. 즉 조달이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조달한 돈으로 무엇을 만들고 이자 부담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핵심입니다. 7. SK렌터카 매각 이후 외형은 줄어도 체질은 바꾸는 중. 보도에서는 SK네트워크스가 2024년에 SK렌터카를 매각했다는 설명이 들어가 있고 이를 통해 사업 구조가 바뀌었다는 맥락이 이어집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렌터카는 매출 규모가 크지만 자본집 약적이고 경기 민감도가 높습니다. 그걸 정리하면 매출은 줄어 보일 수 있어요. 대신 포트폴리오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연간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고 요약되는 기사도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자는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매출이 줄었다 나빠졌다가 아니라 무슨 매출이 빠졌고 남은 사업의 마진 현금 흐름은 좋아졌나? 이 관점이 없으면 SK네트워크스 같은 포트폴리오 기업은 계속 오해하게 됩니다. 8. 사업 포트폴리오를 한 장으로 정리해보자. 내가 SK네트워크스를 볼 때는 이렇게 묵습니다. 생활렌탈 SK매직, 호텔 레저 워커힐, 정비 모빌리티 서비스 스피드메이트, 리커머스 중고 민tit, 전기차 충전 인프라 SK일렉링크, 데이터 AI 앵코와 인크로스 지분 인수로 연결. 이 구조가 의미하는 건 한방 테마가 아니라 여러 사업의 합으로 밸류를 만드는 회사라는 점입니다. 대신 단점도 있습니다. 각각의 사업이 대박이 나기보다는 꾸준히 개선되어야 전체가 움직인다. 인수투자 비용이 늘면 단기 영업이익이 출렁일 수 있다. 실제로 2025년 4분기 영업이익 하락은 신규 사업 비용 부담이 영향을 줬다고 회사가 직접 설명합니다. 9. 그럼 앞으로 주가를 움직일 재료는 뭐냐? 3개의 스위치. 나는 SK네트워크스를 볼 때 스위치를 3개로 놓습니다. 스위치 1. 현금 흐름이 안정적인가? 배당을 지속하고 차입금을 관리하고 이자 비용이 통제되는지. 회사는 차입금 감소 및 재무 건전성 강화 흐름을 언급합니다. 스위치 2. AI 데이터가 말해서 매출 이익로 넘어가나. 인크로스 인수 시너지 앵코와 기반 데이터 사업이 실제로 숫자로 찍히는지. 스위치 3. 전기차 충전이 확장해서 수익화로 넘어가나. 충전 인프라는 설치가 아니라 이용률과 운영 효율이 승부입니다. 인수계약 흐름은 공시로 확인되지만 수익하는 시간이 걸립니다. 심리스크 파트 이건 꼭 짚고 가자. 좋은 얘기만 하면 위험합니다. 리스크도 정리하겠습니다. 리스크 1. 포트폴리오가 많을수록 관리 난이도가 올라간다. 사업지 주형은 손이 많이 갑니다. 한 사업이 삐끗하면 전체 숫자도 흔들릴 수 있어요. 리스크 2. 신사업은 초기에 비용이 먼저 나온다. 2025년 4분기처럼 비용 집행 타이밍이 겹치면 영업이익이 눌립니다. 리스크 3. 자금 조달 금리 환경. AI 투자 확대 과정에서 조달이 늘 수 있고 금리 환경에 따라 부담이 바뀔 수 있습니다. 10일 대응 전략 한 번의 결론 말고 분할로 체크. 나는 이런 종목을 볼 때 단타처럼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기마다 질문을 던져요. 비용 집행이 끝났나? 또 시작하나? 인크로스 시너지가 숫자로 보이나? 배당 자사주 정책이 실제로 실행되고 있나? 만약 이 질문들에서 예가 늘어나면 주가는 천천히 그런데 꽤 오래 재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직이 계속 나오면 이 종목은 밋밋한 박스권이 길어질 수도 있어요. 12. 마무리 SK네트워크스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SK네트워크스는 예전에 매출 큰 무역회사에서 생활 모빌리티 데이터를 묶은 사업지 주형으로 전환 중인 기업입니다. 2025년 실적은 매출 영업이익이 둔화된 면이 있지만 순이익 방어와 재무관리 그리고 포트폴리오 확장 흐름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배당 공시까지 확인되면서 주주환원 메시지도 숫자로 찍혔습니다. 이 회사는 한 번에 폭발하는 종목이라기보다는 포트폴리오 전환이 누적되면서 평가가 달라지는 타입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